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FOMC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유지해온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FOMC 정례 회의 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0에서 0.25%인 연방 기준금리를 0.25에서 0.0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18년 이래 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준은 팬데믹 반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2020년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해왔죠. 점도표는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데요. 이날 연준은 점도표에서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3회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부터 사실 팬데믹 이후 수요 폭발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지난 2월 CPI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PPI도 10% 올랐죠. 이날 연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을 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인플레 상승 압력이 될 것이고 경제 활동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준금리 인상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며 연준이 17차례나 금리를 인상한 2004년에서 2006년 시기와 비슷하다고 분석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러 제재로 인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연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시작된 중국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고요. 중국의 봉쇄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다시 악화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 무기와 장비 추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패키지는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공 시스템 800개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군사 패키지에 제블린 대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무리한 부탁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시 러시아가 이를 참전으로 판단해 군사적 충돌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FOMC와 또 우크라이나였습니다.